특공대는 대기 중입니다. 알죠? 시간 충분히 끌면서 그놈 절대 화나게 해선 안 돼요. 지난 5회에서는 드라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희 씨는 교묘한 방법으로 탈옥에 성공한 뒤 자신의 추종자 서구환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수열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 정연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정연은 이미 수열에게서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기에 눈앞에 살아있는 정희신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피해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한 데이트 앱 아모르에서 조이라는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이가 바로 정희신을 모방하는 범인일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린 시절 수열과 친분이 있던 박민재가 스스로 조이를 유인하려다 참극을 맞게 됩니다. 너 인공지능 아니냐라며 범인에게 접근한 박민재는 결국 함정에 빠지고 경찰들 앞에서 모방범에게 무자비하게 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듯 펼쳐졌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형사들을 무력감에 빠뜨렸고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5회는 정희신의 존재감, 조이라는 미지의 범인, 그리고 박민재의 비극적인 운명이 겹치면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채 막을 내렸습니다. 어딘지 찾아. 네, 강수대행팀 배성규입니다. 특공대 지원 요청이요. 찾았어요. 잠시만요. 에스토 프리미어 호텔. 연호동 에스토 프리미어 호텔이요. 차 팀장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그런 생각. 놈처럼, 나처럼 생각해야 돼, 정우야. 경찰입니다. 보안실이 어딥니까? 저쪽인데요. 이 방이 어디죠? 이거 스튜디오 스위트인데? 객실 194개 중에 57개가 다 스튜디오 스위트입니다. 몇 층이요? 3층부터 13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숙객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근처에 미스티나이트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단체 손님 오셨거든요. 지금은 만실이고 30분 전에 다들 체크인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방에 계실 겁니다. 자, 304, 305, 312, 17, 18, 19, 20, 22까지 흩어져. 네, 경찰입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힘드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숟가락과 토치 세트. 잠깐, 거울은? 오늘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철저히 당신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거기 경찰이 있는 거 알아. 시간을 끈다든지 허튼 수작을 부리면 쓸데없는 소리. 좋아. 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도주로로 예상되는 출입구 모두 막았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팀장님, 출입구 특공대로 다 막았으니까 비상벨 누르죠. 팀장님. 범행 수법은 23년 전이랑 똑같이. 6회는 수열이 정희신에게 굴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정희신처럼 생각하고 정희신처럼 행동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죠. 범인은 경찰을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정희신의 네 번째 살인을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예고한 뒤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며 경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열은 과거 사건 기록과 현장 감각을 토대로 객실 418호를 특정해냈지만 동료 김나기는 끝내 비상벨을 눌러버렸습니다. 범인은 군중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결국 피해자는 목숨을 잃습니다. 수열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라며 분노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후 정희신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 네 번째 피해자의 아들 강현중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살아야 했던 소년이었고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손에는 죽은 고양이를 꼭 쥐고 다니던 불운한 아이였습니다. 정희신은 그 아이가 내 범행을 지켜봤을지도 모른다라며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강현중은 여장을 하고 다녔고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 성별을 아예 바꿨을 가능성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을 것이란 추론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김나희는 독자적으로 조사 끝에 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팀에서 나가 달라며 직격탄을 날립니다. 동료들 역시 등을 돌렸고 수열은 고립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상벨을 늦게 눌러 피해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죄책감이었습니다. 압박 끝에 수열은 결국 아내 정연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는 바로 그 연쇄살인마 정희신이다. 그 괴물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수열은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어두운 혈통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가족, 피, 유산이라는 드라마의 핵심 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네 애비도 널 죽이려고 했어. 범인은 23년 전 사건 당시에 정희신의 뭐 흥얼거림, 곡조 이런 걸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정희신의 살해 현장을 숨어서든 뭐든 직접 봤다는 거죠. 23년 전 정희신에게 살해된 강영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가혹하게 학대를 당해서 오히려 정희신을 두둔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였죠. 그 아들 강현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범으로 보입니다. 예, 맞아요. 강현중 아드님이요. 최근에 만난 적 있으세요? 현지. 어머니, 연중이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언제요? 방금 전에. 예? 이미 치매가 너무 진행된 상태라서 알아낼 정보는 없는 거지. 저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인 것도 맞고 주변에 개나 고양이를 죽여서 들고 다녔던 것도 맞고 화장을 했던 것도 맞고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강현중은 어릴 적부터 반사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화장을 해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할 만큼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23년이 지난 뒤 지금 강현중의 모습은 성별을 7회 예고편은 다시 한번 폭풍 같은 반전을 암시했습니다. 수열은 더 이상 뒷전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직접 자신을 미끼로 범인을 잡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희신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선언처럼 그는 어머니의 잔혹한 방식을 답습해 모방범을 잡아내려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형사들은 피해자를 미끼로 쓰는 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죠. 수열은 고립된 상황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연의 서사에도 중요한 변화가 암시됩니다. 예고편에서 정연이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결과는 두 줄. 수열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단순한 진실일지 아니면 시청자를 속이는 또 하나의 페이크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만약 정연이 임신을 했고 동시에 그녀가 범인의 정체와 얽혀 있다면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정희신은 여전히 범인과의 심리전을 즐기듯 이어갑니다. 그녀는 전화기 넘어 범인을 향해 너는 흉내도 못 내는 졸개일 뿐이라며 조롱했고 범인은 격분해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열은 점점 관계에 가까운 상태로 치닫고 있어 결국 자신도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안깁니다. 7회는 모방범 조이의 정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수열과 정연의 관계 그리고 정희신이 아들을 지키려는 왜곡된 모성애가 어디까지 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